안녕하십니까.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 주말 구독을 상당히 많이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눌러주신다면 열심히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주말간 거의 20명 넘게 눌러줬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원래였던 4,000명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동굴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안 누르신 분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내일 느바도 또 개막을 해요. 이제 느바도 하고 배구도 하고 갈 게 많습니다. 그냥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은 틀렸고요. 아쉽게 연승도전이었는데 아쉽게 틀렸고, 해외 축구는 그래도 적중을 했다. 해외 축구 토트넘 오바의 패 마인승, 뭐 패 마인승은 뭐 개푸근 했고, 다른 것들도 나쁘지 않았죠. 토트넘 오바도. 그래서 오늘은 챔스 포함해서 13경기 분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PL 2부 8경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 거 표에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거 보고 싶거나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또는 제 방송국 다시 보기나 또는 위니스포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셋 중 하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한 경기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삼성 대 하나고요. 제가 저 2차전에 삼성 역배를 받고 드렸어요. 조합에 또 줘서 좋았다. 그래서 와이스 대 최원태. 와이스도 빠르게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비상인 게 믿었던 포누아 이 두 선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사실 기세만 놓고 보면요, 삼성이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선발도 또 수라도가 나와요. 하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제 삼성 원정을 또 두 번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비호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전 삼성이니까 삼성이 만약 오늘 내일 이겨버리면 삼성이 홈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후라도 대 류현진 맞대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후라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라도 같은 경우는 14일날 등판하고 또 푹 쉬고 SSC전에 7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지고 또 이제 옵니다. 하나 상대로도 올 시즌 2게임 나와서 0.64 2승 0패로 하나 상대로도 워낙 강한 모습. 작년에도 강했고요. 하나 상대로는 계속 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홈에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후라도가 또 잘 던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엔 하나가 또 기세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요, 손아섭은 뭐가 있다. 우리 아스비 형은 뭐가 있습니다. 아스비 형은 우승 반지를 이렇게 쉽지 않나 봐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진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나이 보면은 또 언제 이제 마지막 가을 야구를 도전할지 몰라요. 하나가 또 내년에 또 이렇게 호성적을 또 할지도 사실 잘 모르고요. 폰세 떠나고 새 외국인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모르거든요, 사실. 현진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만에 등판을 하고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삼성전 맞대결이겠죠. 삼성 상대로 두 게임에 4.50 1승 0패로 조금 약한 편이다. 10이닝 동안 5실점으로 조금 불안하고, 대구에서도 5이닝 4실점으로 맞은 경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못 먹어도 삼성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언어바는 아무래도 얘네가 만나면 지금 빠따전이잖아요. 지금 두 경기 연속.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언더로 틀 이유는, 후라도가 물론
개호투하고 류현진이 개호투하면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굳이 지금 오반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DB 대 KT.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5위, 4위고요. 원주 DB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서울 SK한테 졌고, KT는 가스공사 상대로 겨우 이겼고, 어지럽죠. 원주 DB전을 직전 경기 좀 코멘트를 하자면, SK의 오재현이 잘했어요. 제가 SK에 요즘 막 연패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재현이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재현이 잘하니까 SK가 쉽게 승리를 거뒀어요. DB 같은 경우는 뭐 알바노는 열심히 했고, 앨런슨도 3점 야투는 좀 박았지만 그래도 득점 좀 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상재랑 김보배랑 요런 애들이 좀 못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 DB도 이 외국인 의존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외국인이 좋아요. 알바노도 MVP급이고 앨런슨도 제가 보기엔 올 시즌 KBL에서 상위권에 저는 외국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DB는 국내 집만 좀 잘해주면요, 알아서 공간도 좀 열리고 득점도 들어가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복이 뭐 지들 마음이라서. 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어요. 겨우 했어요. 3점 차로. 네. 김선영이 13득점으로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야투율도 별로였고요. 윌리엄스도 별로였고, 문정현이 그나마 좀 고군분투하면서, 네. 그 다음에 힉스도 좀 별로고. 대충 보면요, KT가 라인업에 비해 많이 별로인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라인업은 사실 좋은데 김선영, 힉스, 문정현, 문성곤, 박준영, 하윤기, 카골라 좋은데 뭔가 별로야. 김선영이 이 팀과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SK였어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그래요. 또 리바 쪽에서도 많이 밀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 DB와의 리바 싸움에서 이겨내야지 제가 보기엔 KT가 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윤기랑 힉스랑 요런 애들이 박준영이나 뭐 요런 애들이 이제 공리 열심히 잡잖아요. 얘네가 이제 열심히 잡아야지 이길 수 있다 봐요. 가스공사전에도 고전을 한 이유가 리바운드가 16개 차이가 14개가 차이 났어요. 가스공사가 14개를 더 잡았는데 졌어. 그냥 가스공사가 약팀이라서 진 거죠. 리바운드를 라거나 혼자 20개를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고점으로 보면 KT인데요, 안전하게 가자고 하면은 DB가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예. 그래서 고점 역배는 KT 볼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바랑 요런 안정적인 쪽으로 가면은 DB가 낫지 않나. 그다음 150이면은 그래도 물론 수비팀이긴 좀 하지만 KT 입장에서는 오바를 보겠습니다. KT가 워낙 득점력이 구려서 제가 보기엔 150을 준 것 같은데, 득점력을 좀 올리면은 오바가 뜰 것 같아요. 네. 우리 수평님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시네요. 저 좀 방송 키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신기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삼성화재 대 OK저축은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배는 오늘이 개막전이에요. 여배는 주말에 했는데 확실히 배구는 여배가 더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 그냥 여배를 개막해버려요. 네.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우리 카드를 봐보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를 잘 데리고 왔다. 아이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카드였다가 그 부상당한 다음에 시즌 아웃되고 나가리 된 친구인데 올 시즌 다시 재활을 해가지고 삼성화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공격력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 잘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또 선수 라인업이 뭐 딱히 바뀐 거는 딱히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쿼터로 세터를 데리고 왔어요. 세터. 원래 노재욱 세터가 선발인데 도산지 세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도산지 세터랑 아희랑 잘 한다면 공격력 쪽에서는 우카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리베로 쪽에도 조국이 쓰면서 미들 블로커도 작년에 썼던 애들 그대로 쓰면은 합이 어느 정도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카 우승 후보까진 모르겠어요. 우승 후보까진 모르겠는데 하위권은 안 갈 것 같은 그런. 우카랑 삼성화재. 자꾸 아이 하니까 우카라 말하네. 삼성화재는 그래도 뭔가 하위권을 갈 것 같지는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대가 조금은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냐의 싸움이 저는 될 것 같아요. 또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1년을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은 어떨지. 오늘 만약 날라댕긴다 그럼 3화가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작년 3화가 사실 열심히 좀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OK저축은행 옥저는 이제 외국인으로 디미트로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근데 디미트로프를 좀 찾아보니까요, 별로라는 기사들이 좀 많아요. 예.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별로다 라고 합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옥저가 이전을 했습니다. 연고지로 이전했어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예. 그래서 이제 부산 팬 형들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안산에서 또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적응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제 가버렸으니까 부산에서도 이제 살짝 얘네들이 홈이지만 어색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홈은 삼성화재지만요. 그래서 디미트로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히는 그래도 조금 저번 시즌에 검증됐던 친구기 때문에 세터가 잘만 올리면은 저는 잘할 것 같고요. 디미트로프는 살짝 애매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김웅비 있고 김건우 있고 신장호가 오긴 했죠. 신장호가 원래 3화 아니었나요? 그죠. 원래 3화였는데 옥저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정광인이 왔습니다. 예, 정광인이 옥저로 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있고,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데리고 온 친구가 미들블로커 5데이입니다. 5데이. 예. 5데이 친구는 또 얼마나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데이. 예. 트렌트 5데이. 예. 그래서 확실히 옥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세터는 똑같고요. 미들블로커도 똑같고요. 리베로도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요, 삼성화재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85.5는 자꾸 제가 언더 가라고 했는데 오늘도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배만 보네. 무섭습니다. 정배만 보는 거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페퍼 대 도로공사. 예. 만년 꼴등 페퍼가 올 시즌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우리 형님들? 예. 우리 페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일까요? 저는 일단 처음 만나는 팀이 도로공사라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페퍼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외인도 좀 바뀌었어. 조이. 예, 조이라는 친구가 왔습니다. 아포지 스파이크로 조이가 왔고요. 이 친구 같은 조이 웨더링턴. 미국 출신 아포지 친구입니다. 근데 페퍼는 사실 이 웨인이 문제는 아니었죠. 작년에도 사실 웨인이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냥 팀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예. 조이가 왔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올해는 이제 박정화가 돈값을 좀 해야 된다. 연봉값 해야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뉴 와꾸가 있으면 고예림이 페퍼로 왔습니다. 이아림이가 페퍼로 왔어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똑같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똑같고 미들블로커의 아시아 쿼터 이름이 시마무라. 예. 사무라이 아닙니다. 예. 시마무라라는 친구가 와서 조금 미들 강화하고 공격의 조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페퍼가 잘하려면요, 조이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박정아, 박경현, 박은서, 이한비, 고예림, 전하리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S 독산형님 추천 이 애들이 좀 감사합니다. 이 조이를 도와준다면 페퍼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도공도 사실 지금 아직 까보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승 도전해볼 만한 것 같은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느낌이 그래. 그래서 도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모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마 맞습니다. 예. 그 아포짓의 모마를 데리고 왔고요. 모마는 작년에 현대건설에서 맛있게 현대건설을 맛있게 경기를 해줬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이제 작년이랑 똑같은 애들, 타나차, 강소희, 전세한, 김세인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강소희도 어느 정도 좀 돈값 해주고, 타나차도 사실 도공이 작년에 후반기에 타나차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아시아 쿼터 애를 다시 타나차를 바꾸면서 좋은 성적을 좀 올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시즌에도 말을 했어요. 타나차를 진작 데리고 와서 썼으면 도공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 같다. 타나차가 또 이제 있고 강소희 있고 모마 있으니까 사실 공격 쪽에서는 저는 맞돌이라고 봅니다. 예. 공격에서는 맞돌이 보고요. 그리고 모마 없어도 문정원 황현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모마의 체력 안배도 조금 교체해주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세터도 똑같아요. 김다은 세터, 이윤정 세터 두 명 쓰겠고요. 세터가 좀 잘해야겠죠. 세터 이젠 잘해야 돼요. 미들블록은 똑같아요. 배유나, 김세빈, 김현지. 예. 그래서 저는 김세빈도 이제 연차가 좀 차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세빈도 올 시즌에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예, 김세빈도 배유나 우리 선배님과 같이, 대선배님과 같이 이제 흡수하면서 하면은 저는 미들블로커 쪽도 좋다고 보고요. 공격 쪽도 좋다고 보고요. 리베로도 김미진, 미진 리베로 이 친구가 리베로도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제가 보기엔요,
이 수비 쪽에서만 조금 보강이 된다면 저는 도공도 충분히 우승 후보로 뽑힐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엔요 도공 마인승이 맞다고 보고요. 페퍼가 저는 까봐야 알아서 한 세트는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정배 봤는데요. 제가 올정배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요. 확률적으로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챔스 바로 9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 형님들, 아프리카 TV 형님들 따봉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셀 대 올림피아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형님들. 열심히 분석하셨잖아. 상우수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반 참여자 형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 다 부르기도 힘들어요. 네, 너무 많아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셀 대 올림피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셀은 1승 1패고요. 1패를 파생한테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올림피아는 아스날한테 지고 파포스랑 무승부하고 바셀은 제가 말했듯이 이 공격진이 결장자가 좀 김초딩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초딩 형님. 이 공격 라인업이 좀 아쉽다. 주전 키퍼의 가르시아도 지금 무릎 부상으로 안 나오고 있고요. 세컨 키퍼인 테오슈테켄도 안 나오고 있고요. 서드 키퍼인 슈제춘이 쓰고 있어서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경기에도 말했듯이 올모, 토레스, 레반도, 아피냐 이제 안 나와서 공격진도 살짝 그래서 지로나전에서 힘겹게 극장골 넣어서 이겼거든요. 샘스도 조금 걱정일 수 있다. 올림피아 다 나와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또 당연히 올림피아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피아 원정에서 별로거든요. 그 저는요 바셀 승을 보고 싶고요. EM으로 가겠습니다. 굳이 뭔가 1만인승 저 개똥배당 갈 바에 차라리 EM으로 가서 차라리 고배당 노리는 게 EM나 2마인승 근데 살짝 공격진이 애매하니까 EM 쪽으로 보는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이라트 대 파포스 두 팀 다 승리 없어요. 카이라트는 전패고요. 레알한테 5대0 스포르팅한테 4대1 파포스는 미넨한테 5대1 올림피아랑 무승부 요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비슷해요. 굳이 하나하나 따지면 파포스가 높은데 저는 뭐 두 팀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결장자를 좀 보자면 카이라트는 주전 키퍼인 자르츠키 안 나오고요. 세컨 키퍼인 아나르 베코프도 턱 부상으로 GTD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놈이 17살 고딩 키퍼 칼무르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공격진이나 미드진 다 좋고 파포스는 다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저 불안한 저놈들 갈 바에는 파포스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배당은 좀 어려워요. 보니까 배당이 어지러운데 저는 언더 보고 싶고요. 파포스 승을 보겠습니다. 햄무 보겠습니다. 사실 무승부도 좀 보고 싶은데 배당 대비 한번 햄무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아스날 대 아틀레티코. 재밌겠죠. 아스날은 전승이고요. 그렇죠. 저도 EM 주력까지 갈 정도 가볼 만은 하다.
아틀레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전승이고요. 뭐 리그도 잘 나가고 챔스에서도 올림피아 빌바오 다 잡았고 다 클린시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리그에서 오사수나 잡고 챔스에서 프랑크푸르트 잡고 리버풀한테 지고. 그래서 이 맞대결 꽤 재밌을 것 같죠. 아스날은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빼고 다 나오고요. 아틀레티코도 다 나와요. 그래서 최근 폼 좋은 두 팀의 1123만 1123님 맞대결인데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아스날이 좀 더 맛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저는 언오바 같은 경우는 오바 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핸디가 조금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아스날 승을 가고 싶으면서도 무승부도 가고 싶은 그런 살짝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아스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승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마인승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햄무도 충분히 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레버 대 파생. 레버는 지금 이무 호벤이랑 호펜. 파생은 바셀 잡고 아탈 잡고. 리그는 이연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생도 최근에 확실히 결장자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레버도 저는 좋게 안 보거든요. 시크가 안 나오는데 마인츠 잡은 건 좀 신기한데, 레버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환사, 공격수 시크, GT 떠있고 원래 안 나온 애들은 쭉 안 나와요. 저는 공격진도 조금 별로고 이런 생각이 들고, 파생은 그래도 이제 애들이 좀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드에 네베스, 루이즈, 그러니까 미드진 살짝 애들 빼고는 공격진 애들은 또 다 돌아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레버쿠젠이 파생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7007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역부족이다 생각을 해요. 저는 파생 마인승을 하고 싶고요. 이것도 오바를 까고 싶다. 마인승 가기 싫다. 뭐 오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르 용테르 형님, 테르 용테르 감사합니다 형님. 중생 나가셨네. 그 다음에 비아레알 대 맨시티. 이건 비아레알이 해볼만 할지. 비아레알은 챔스에서 지금 2무 1승 1무 1패고요 토트넘한테 지고 유벤투스랑 무승부하고, 맨시티는 정신 차리고 요즘 잘하고 있고, 챔스에서는 모나코랑 무승부하고 나폴리 잡고. 비아레알도 리그 보면요, 레알한테 지긴 했지만 잘 비볐고, 베티스랑 무승부하고 유벤투스랑 무승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고, 결장자 없어요. 맨시티도 결장자 없어요. 다 나옵니다. 맨시티는 이제 수비수 애들도 조금씩 복귀하고 있어서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비아레알 원정이라서 근데 비아레알이 요즘 경기력이 존나 구려서 베티스전만 봐도 존나 구렸거든요. 홈에서는 잘하는데 비아레알이 올 시즌에 홈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질까요? 저는요, 일단은 그걸 토대로 무승부 한번, 무호불 한번, 무나 햄무 같은, 무 아니면은 마인승 같은데, 저는 제 생각은 마인승인데 비아레알이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제 생각은 요렇습니다. 바보 73884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는 맨시티 마인슨 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비아레알이 홈에서 무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호벤 대 나폴리. 호벤 같은 경우는 1무 1패고요. 나폴리는 1승 1패. 호벤은 뭐 리그 나쁘지 않게 나가고 근데 압도하진 않잖아요. 좀 리그에서. 챔스에서 레버랑무 위니옹한테 패. 나폴리는 지금 토리노한테 지면서 좀 아쉬운 경기력. 챔스에서는 스포르팅 잡고 메이시티한테 지고. 나폴리는 사실 메이시티 전에도 레드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다. 그래서 호벤은 다 나오고요. 나폴리는 계속 안 나오는 로보트카. 그 다음에 미드필더 맥토미니. 또 안 나와서 또 미드진이 아쉽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폴리의 미드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라 저는 요거 한번 무승부 갈만하지 않나 싶거든. 나폴리도 최근 좀 주춤하고 미드진도 좀 빠지면 무승부나 호벤 승인데 호벤 승은 이렇게 막 안 끌리지 않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코벤 대 돌문, 코펜하겐 대 더러던먼트로 가겠습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1패 1무고요. 돌문은 1승 1무.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카라박한테 지고 레버랑 무승부하고, 돌문은 빌바오 갯때려 잡고 유벤이랑 4대4. 돌문은 바이에른 뮌헨전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대1로 지긴 했지만 돌문 폼이 나쁘지 않다. 대충 보면 그냥 돌문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우에스카스, 공격수의 엘리 오누시, 미드진의 넬라히 메슨. 이렇게 안 나온다. 주전급 쓴 3명 정도 이렇게 적었지만 3명 정도 주전급이고, 돌문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돌문은 체력만 괜찮으면, 체력이 좀 걸려요. 바이에른 뮌헨 원정 갔다가 쎄 빠지게 경기하고 왔기 때문에 또 이제 코펜 또 원정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3일 쉬고 경기하는 겁니다. 3일 쉬고. 얘가 돌문이 19일날 경기했는데 20, 21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 이틀 쉬고 22일날 경기하니까요. 그래서 돌문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마인이냐 햄무냐에서는 햄무를 좀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체력만 괜찮으면 마인승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체력이 안 괜찮으면 햄무 보겠습니다. 위니용 대 인테르. 위니용 1승 1패, 인테르 전승. 위니용은 뉴캐슬한테 4대0 졌고 호벤을 잡았죠. 인테르는 슬라프라 3대0, 아약스 2대0. 상대적 약팀들을 좀 잡았고요. 위니용도 사실 인테르 기준으로서는 약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니용 다 나오고요. 인테르 같은 경우는 튀랑, 원래 튀랑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튀랑 빼고는 짬뽕 이짜장 1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전 그냥 인테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인테르도 뭐 체력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니용이랑 체급 차이가 워낙 나서 사실 돌문도 체급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인테르 마인승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뉴캐슬 대 벤피카. 뉴캐슬은 1승 1패하고 벤피카 전패죠. 뉴캐슬은 리그에서 브라이턴한테 지고, 챔스는 위니용 잡고 바셀한테 지고. 근데 바셀전에도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벤피카는 첼시한테 1대0 지고 카라바한테 2대3 지고. 벤피카는 카라바를 좀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벤피카가 첼시 원정 가서도 그렇게 막 밀리진 않았어요. 1대0으로 졌지만 점유율 거의 50대 50이었고 슈팅은 더 많이 때렸습니다. 뉴캐슬 긴장 좀 해야 될 것 김은경님 같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뉴캐슬은 수비수의 리브라멘토 감사합니다 추천. 미드필 토날리 떠있고요. 나머지 다 나옵니다. 벤피카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뉴캐슬의 홈은 확실히 체감이 다르긴 해요.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뉴캐슬 홈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바 깔만한 경기인 것 같고 그래도 뉴캐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인이냐 햄무냐 라고 들어가 보자면 뉴캐슬이 이긴다면 마인스 할 것 같다. 뉴캐슬 이긴다면 요렇게 해서 총 13경기 끝이 났고요. 유튜브 영상도 여기까지 보셨더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경기 10대0